네, 제가 어제 준비했던 칼럼을 오늘 하겠습니다. 고성구 칼럼, 우리는 왜 싸워야 하는가. 김문수의 출마 선언을 보면 당대표가 되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다. 국민의힘은 왜 싸우지 않는가? 왜 싸우지 않는가? 그래서 김문수의 출마 선언은 투쟁하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부산의 장석관 님이 저한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상현을 시작으로 임종득, 이철규 그리고 고석 원외위원장까지 야당을 겨누는 무자비한 탄압의 칼날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임에도 소환이나 임의 제출 요청도 없이 사무실과 주거지까지 불시 압수수색하는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고 과잉수사고, 명백한 과잉수사고 법의 기본 원칙 빠져 무너뜨리는 폭력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머지않아 자유우파의 입에 재갈이 물려지는 날이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고 분노와 용기를 모아 싸워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역할이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작은 허물은 뒤로 미루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주머니가 비어 있다면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힘을 보태 흔들리는 정의를 되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투쟁해야 된다는 편지글을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이 아니고요. 김건희 특검입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29일, 김건희 여사를 8월 6일 나오라고 소환 통보했습니다. 이 새 특검이 번갈아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죽이기에 나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투쟁만이 살 길이다. 이런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의 불련화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겪는 일신의 고초 때문이 아닙니다.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대한민국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7월 21일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입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하면서 김영현 장관의 법정 투쟁의 모습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투쟁의 그 처절하고 절절한 심정이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에서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도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들이 왜 국민의힘이 싸우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파의 운명은,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은 투쟁하느냐 굴복하느냐, 우리 자유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독재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 동서고금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나타났는데, 이 자들이 독재하다가 나 이 정도 독재했으니까 이제 적당히 하고 이제 물러나야지, 나 이만큼 독재했으니까 이제 민주화 시켜줘야지, 이렇게 독재가 스스로 자신을 마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독재는 투쟁만이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독재는 영원히 갑니다. 공산당은 공산혁명을 성공한 다음에 집단수용소를 만들어요. 혁명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스탈린이 그랬고 모택동이 그랬고 김일성이가 그랬습니다.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전국을 교도소화하고 집단수용소를 만들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감옥에 가두고 죽입니다. 공산혁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탄압의 시작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투쟁 없이는 이 독재 권력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독재 권력이 때로 타협할 때가 있어요. 때로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자기들이 알아서 양보하거나 자기들이 알아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투쟁만이 그들을 후퇴시키고 투쟁만이 그들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듭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격했을 때, 1919년 유관순 여사가 만세를 부르다 감옥에 가서 감옥 안에서도 끝없이 만세를 부르다가 결국 맞아 죽었을 때, 그리고 윤병길 의사가 1930년대에 상해 홍구공원에서 시라카와 일본군 대장을 폭탄으로 척살했을 때, 그때 이 안중근 의사가, 유관순 열사가,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그것으로 대한이 독립되고 해방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겠어요. 그걸로 대한민국이 해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세 분은. 그러나 했어요. 왜? 그렇게라도 해야 저 일제의 폭압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조금이라도 양보를 받아낼 수 있으니까. 투쟁만이 독재를 후퇴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과 마주하고 있어요. 괴물 독재 권력의 모습이 집권하자마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싸워야 하는가? 자명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자유우파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자유우파도 이제 모든 걸 걸고 투쟁하는 그런 세력으로 재편돼야 됩니다. 국민의힘 또한 싸우지 못하는 정당이면 없애버려야 합니다.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전당대회입니다. 전한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겠다 그랬는데, 저는 투쟁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습니다. 투쟁할 것이냐 굴복할 것이냐. 이 선택이 작게는 국민의힘의 운명의 선택이고 자유파 국민 모두의 선택이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택이 될 겁니다. 네, 오늘 고성호 칼럼, 우리는 왜 싸워야 하는가? 자, 이제 고성호 칼럼 가겠습니다.
전환길이가 그렇게 무섭냐? 조선일보도 전환길이 엄청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가 이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유튜버 한 명에 휘둘리는 국힘. 조선일보는 지그들이 지그 흔들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지그들은 백날 떠들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데 이 전환길이 하나 때문에 완전히 국민의힘이 휘둘리는 걸 보고 아마 자존심 되게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설을 쓴 것 같습니다. 유튜버 한 명에 휘둘리는 국힘. 그런데 내 조선일보한테 그 언론사라고 하니까 아니 뭐 사설이건 뭐건 간에 좀 팩트체크 좀 하고 써라. 팩트체크 좀. 자, 지금 전환길 뉴스는 인터넷 신문이에요. 인터넷 언론이에요. 전환길 대표가 인터넷 언론을 먼저 등록을 했어요. 인터넷 언론을 먼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언론인 전환길 뉴스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나중에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환길 대표를 얘기할 때 언론사 대표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인터넷 언론사인데. 근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너네나 전환길 뉴스나 똑같은 언론이야. 근데 이것들이 자존심 상해서 그랬는지 뭐 하여튼 유튜브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비하하고 폄하하고 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일개 유튜버에 휘둘리는 국힘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사설을 썼어요. 뭐 내용은 뭐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전환길이 뭐 아주 이슈 파이팅을 아주 잘합니다. 전환길이 우리가 한동훈이를 출당시키자. 한동훈과 그 부하들 친한파는 민주당 프락치다. 그들은 절대 보수 우파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를 출당시키려고 한다. 아니 내가 범죄를 저질렀냐. 뭐 내가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냐. 이거 자유민주주의 정당 맞냐? 그러면서 전환길 그 뉴스에서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호소합니다. 처음으로 부탁드린다. 전환길을 여러분들이 이대로 놔두면 국민의힘이 출당시킨다. 그러니 여러분들 국민의힘 입당원서 써달라. 월 1,000원만 내도 책임당원이 돼서 당대표 선출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80만인데 우리 40만 구독자, 전환길 유튜브가 40만 구독인 모양입니다. 40만 구독자들이 들어가면 국힘을 평당원들이 바꿀 수 있다. 친한계 출당시킬 수 있는 국힘 만들 후보. 윤석열 대통령 지킬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를 위해 지지할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정말 손뼉 치고 싶은 아주 그런 정론입니다. 쫓아내자는 자들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또 안철수 같은 자들이 지금 있죠. 제가 보기에는 전환길이랑 대표 경선에서 붙으면 게임도 안 될 것들이에요. 얼마나 쪽팔릴까. 막상 전환길이 나오면 겁이 나갖고서 출마 자체를 포기할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인요한 의원 나 전환길 인물이다. 입당 환영한다. 이런 게 국민의힘의 다양성 아니냐 하고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도 다 같은 우리 보수 우파 아니냐. 자유와 혁신당이죠.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당하고도 통합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전환길을 대표 출마 자격을 안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걸 출당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송원석이가. 자꾸 뭐라 그러냐면 전환길의 언행에 당원 당규를 위배한 부분이 있는지 당의 유해한 행위, 민심을 벗어난 언행이 확인될 경우에 당원 당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자꾸 겁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길게 논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야, 전환길이 그렇게 무섭냐? 다들 그냥 정치 그만둬. 다들 정치 그만둬.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내가 한동훈을 경멸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를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자격도 없는 이 한동훈이를 벼락 출세시켜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저는 사실 그때부터 좀 반신반의하면서 좀 유보적으로 한동훈이를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기 때문에 뭐 나름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서도 아 근데 저거 아닌데 어디서 맨날 입만 갖고 다니는 자인데 하는 그 의심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 이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고 선대위원장 누가 할 거냐 할 때 비대위는 당 전체를 책임지고 자유우파 진영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고 공천까지 책임지는 자리고 선대위는 그냥 선거 때 한 달 정도 얼굴 간판 노릇하는 자리니까 굳이 한동훈이를 쓰려면 선대위원장으로는 쓰자. 뭐 그동안 정치 이력이 전혀 없으니까 나름 참신하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다. 반면에 비대위원장은 온갖 그 어려움을 다 한 몸으로 감당하고 온몸에 피칠갑이 돼서 공천혁명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치 경력이 뒷받침되고 또 강단이 있고 누구보다도 자유파와 대통령과 정부에 충성할 사람으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원희룡을 추천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꽤 찼습니다. 근데 제가 반신반의하던 것이 확실하게 의심으로 돌아선 건 언제부터냐. 한동훈이가 나 비대위원장 안 시켜주면 선대위원장도 안 할 거야 라고 질를 때 그때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비대위냐 선대위냐 막 물망이 오르고 그럴 때 한동훈이가 갑자기 확 질렀어요. 나 비대위원장 안 시켜주면 나 선대위도 안 할 거야. 아 그때 제가 이거 한동훈이 이거 위험하구나. 이 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구나. 이런 자한테 비대위 위원장을 시켜서 공천의 칼날을 쥐어주는 것은 정말 자해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가 한동훈에 대한 경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돼서 공천을 하면서 이제 이 총선을 말아먹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총선 말아먹을 때 실무 책임자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게 장동혁이죠. 사무총장이었으니까. 이 총선 말아먹는 것을 보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비판을 시작했고 특히 세 가지 사건. 장해찬 공천 박탈한 것, 도태우 공천 박탈한 것, 그리고 비례대표 완전 개판으로 만들어서 한동훈 똘마니들 씹는 것. 이 세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한동훈에 대한 전면적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저하고 함께 겪으셨던 일이니까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한동훈이가 저한테 보인 반응은 고성국 TV 공격이었습니다. 한 딸들이 좌표 찍고 고성국 TV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채널 폐쇄하려고 택도 아닌 신고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만만회원 수천 명이 한동훈이 공격한다는 이유로 빠져나갔어요. 탈퇴했어요. 구독자가 수만 명이 줄었습니다. 일개 유튜브 네가 뭐라고 감히 우리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 네가 구독자 탈퇴하고 뭐 후원회 탈퇴하고 그래도 버텨? 전방의 압박을 이것들이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한동훈이 위험하다 하고 경고하고 비판한 겁니다. 저는 제 입으로 한 번도 지금까지 한동훈의 외모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동훈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한동훈이를 인간적으로 경멸하게 된 중대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한동훈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멸합니다. 제가 한동훈이를 경멸하게 된 그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사진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밤 그리고 12월 4일 새벽 사이에 국회에서 왼쪽에 이재명이하고 만나서 함께 윤석열 죽이기에 합의하고 굳게 손잡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저게 국회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방청석이 아니고 회의장이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저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한동훈이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이재명 똘마니들의 안내를 받아서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이재명이하고 함께 손잡으면서 반윤석열 연합전선을 선언했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저는 저 사진, 저 장면, 저 순간부터 한동훈이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냥 경멸의 대상일 뿐입니다. 경멸의 대상일 뿐입니다. 지금 저 한동훈이를 중심으로 해서 조경태, 안철수, 유승민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김용태니 윤희숙이니 뭐 김성태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저 배신자 낙인을 씻어내려고 전환기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어요. 반전환길 전선을 구축하고 전환기를 쫓아내면 지긋들 몸에 온통 새겨져 있는 그 배신자 낙인이 지워지기라도 할 것처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전대의 주 전선은 반 이재명, 반 한동훈 전선이다. 제 눈에는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가 한 몸처럼 보입니다.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가 한 몸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대에 우리 자유파가 구축해야 될 전선은 반 이재명, 반 한동훈 전선이다. 그것에 실패하면 배를 버리고 탈출해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 정말로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그런 관점으로 저는 이번 전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격은 역시 홍준표가 잘하네요. 홍준표가 초선 때 뭐라고 불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격수였습니다. 초선 때부터 홍준표는 상대당의 그 주요 정치인을 딱 타겟으로 하는 저격에 굉장히 능했어요. 그래서 저격수 홍준표로 출세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를 기록했다는 NBS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뭐 더 떨어지겠죠. 뭐. 이런 상황에서 주진우가 당대표 출마를 했는데 얼마 전 최근에 뭐 주진우가 좌파를 상대로 제법 잘 싸우는 듯해서 여러분들이 주진우에 대해서 뭐 상당한 호감을 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진우 당대표 출마하면서
뭐라 그랬냐? 윤석열과 단절이 필요하다. 윤석열과 단절이 필수다 그랬어요. 예. 그래도 여러분 주진우 응원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 계엄을 옹호하거나 전직 대통령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당 확장성을 스스로 가두는 것이다. 한동훈이는 국힘이 극우로 퇴행하고 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나가서 구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자는 하여튼 좀 예측이 안 돼. 국힘이 극우로 퇴행하고 있다.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 불출마한다 이랬어요. 야, 이게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네. 그렇게 자신이 없냐? 그러면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어. 또 윤희숙이는 장동혁이를 저격했어요. 전환길 씨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데는 장동혁의 책임이 크다. 장동혁이 전환길과 결합되어 있는 모습, 옹호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총질 정도가 아니라 당을 향해 대포를 쏘는 곳이다. 야, 전환길이 그렇게 무섭나? 반면에 윤상현은 전환길과 절연, 단절, 반대다.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공화국의 정신, 다양성을 포용하는 덧셈 정치.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최근 사태를 통해서 절실히 깨닫고 있다. 자, 이 상황에서 홍준표가 한동훈이를 저격했어요. 별야별 X가 설친다. 아니 뭐 제가 X라고 한 게 아니라 이 홍준표의 페북에 X라고 돼 있어요. 자, 홍준표의 페북은 이렇습니다. 극우란 전체주의자를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극자는 있어도 극우는 없다. 흔히들 강성보수, 아스팔트 보수를 극우라고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내가 속했던 그 당에도 이 사람 탈당했으니까 지금 그 당이 되는 거네. 내가 속했던 그 당, 국민의힘 당에도 극우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정치 개념조차 잘 모르는 자가 비대위원장 맡아서 총선 말아먹고 당 말아먹고 보수 말아먹고 나라 말아먹었으면 스스로 퇴출 선언이나 해야지. 있지도 않은 극우 허상과 싸우겠다고 선언한다. 희대의 코미디다. 날이 덥다 보니 별야별 X가 다 설친다. 뭐 공격하려면 좀 이렇게 화끈하게 해야지. 예, 김문수, 꽃꽃문수가 요즘 답답문수가 됐다 그러던데. 예, 김문수, 당이 이미 전환기를 품었다. 뭐 자꾸 전환기를 거치가지고 논란들이 많냐. 이미 품었는데. 그리고 극우, 그거 근거 없는 얘기다. 공격은 역시 홍준표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 공격 방향이 좀 문제지. 어디로 튈 줄 몰라서 예, 늘 제가 경계하는 정치인이 홍준표입니다. 오늘은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저격을 했기에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